우리가 매일 보는 이 빛, 이게 대체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오는 걸까요? 사실 너무 당연해서 생각도 잘 안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빛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는 텅 빈 우주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뜨거운 에너지가 이 텅 빈 공간을 건너서 우리 피부까지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이죠? 물질이 아예 없는 텅 빈 공간을 에너지가 어떻게 건너올 수 있을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먼저 에너지가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뭐랄까, 용의선상을 좁혀가는 거죠.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법에는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태양열이 쓰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고요. 뜨거운 냄비 하나를 상상해 볼까요?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뜨거워요. 이게 바로 직접 닿아서 열이 옮겨오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냄비 안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막 순환하잖아요. 이게 대류고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무언가 물질이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복사는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도랑 대류는요, 에너지를 배달해줄 배달원, 즉 물질이 꼭 필요해요. 근데 태양하고 우리 지구 사이는 텅 빈 진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남은 용의자는 딱 하나뿐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복사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였습니다. 이 복사라는 건 물질 없이도 에너지를 전달하는데요. 그 정체가 뭐냐? 바로 전자기파. 즉,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모습인 거죠. 자, 이제부터 이 놀라운 현상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사라는 건 다른 무언가의 도움 없이 파동 그 자체가 에너지를 싣고서 텅 빈 우주를 날아오는 방식인 거죠. 태양의 열이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태양의 따스함은요,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빛이라는 에너지 파동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와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바로 그 결과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빛의 파동이라는 녀석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파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속성 두 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빛의 파동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파장. 이건 말 그대로 파도의 너비, 그러니까 파도 꼭대기에서 다음 꼭대기까지의 길이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진동수. 이건 1초 동안 이 파도가 몇 번이나 위아래로 출렁이는지 그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횟수인 셈이죠. 간단하죠? 근데요, 이 파장이랑 진동수는 절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둘은 빛의 속도라는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서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C는 람다 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의 속도 C는 항상 일정한데 그 값은 파장, 램다 곱하기 진동수, 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공식이 빛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으니까 이 공식은 마치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그러니까 파장, 파도의 너비가 길어지면 반대쪽에 있는 진동수, 즉 파도의 출렁임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은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자, 이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이 무지갯빛 가시광선은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전자기파 가족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빛의 가족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을 만나보시죠. 한번 보세요. 파장이 제일 긴 라디오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 적외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영역의 가시광선이 있고요. 이걸 넘어가면 자외선, X선, 그리고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감마선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똑같은 빛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거대한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틈새일 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1초에 출렁이는 횟수인 진동수는 마구마구 높아져요. 그리고 바로 이 진동수가 빛이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즉,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아주 높은 자외선에 우리 피부가 타는 거고, X선이나 감마선이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거대한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 인간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고작 이 정도입니다. 파장 400에서 700 나노미터요. 정말 찰나의 순간 같은 아주 좁은 틈새죠.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빛의 대부분을 우리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좁디 좁은 가시광선 안에서도 에너지 서열은 아주 명확합니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센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약한 빨간색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은 거예요. 강력한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은 붉은색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인 거죠. 이름에 다 힌트가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빛이라는 건 단순히 무지개 색깔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듣는 라디오파부터 병원에서 쓰는 X선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기술과 자연현상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에너지의 거대한 스펙트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만약에 우리 눈이 지금의 가시광선이 아니라 X선을 보도록 진화했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어떤 파장의 빛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우주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